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3강 변수 정의하기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학습 내용들은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 정의하기, 두 번째 변수 유형 지정하기, 세 번째 레이블의 변수 이름 설명하기, 그 다음에 변수값 설정하기, 결측값 처리하기, 열 지정하기, 맞춤 지정하기, 측도 지정하기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변수를 정의할 때는 SPSS 프로세스의 데이터 편집창에서 변수 보기 탭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각 변수에 대한 이름이나 유형, 너비, 소수점 이하 자리, 레이블, 값, 결측값, 열, 맞춤, 측도, 역할 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하기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우선 신약효과 테스트 두 번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파일은 SAV로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바로 SPSS에서 저장한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자료 불러오기를 해보죠. 우선 SPSS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 편집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클릭을 해서요. 파일 유형을 SPSS statistics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약효과 테스트 두 번째 파일을 선택은 하신 후에 열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 편집창과 데이터 편집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보기 탭과 변수 보기 탭을 각각 클릭을 하면 바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 이름 정의하기는요, 바로 변수 보기 탭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 이름을 정의하는 건데, 맨 위에 열이 바로 이 부분이죠. 맨 좌측에 있는 이름열입니다. 이름열에서. 여기에다가, 이름열의 첫 번째 행을 선택해서 순번, 두 번째 성별, 세 번째 나이, 지역, 복용 전, 복용 후라는 각각의 데이터 이름들, 변수 이름들을 설정하시면 돼요. 자, 변수 이름을 입력할 때는 바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글이나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고요.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다 순번 넣고 또 순번 넣으면 안 되죠. 순번 1이라고 하든지 2라고 하든지 다른 형태로 해줘야 되겠죠. 숫자나 기호 등을 첫 문자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숫자나 기호를 첫 문자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변수 이름에 공백이나 특수 문자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and, or, not 등의 예약어는 또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주의점을 잘 알아두시고 변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변수 유형을 지정하는 거죠. 변수 유형을 지정하는 거다. 변수 유형에는 숫자, 날짜, 문자, 달러, 사용자 정의 통화, 그죠? 한화나 중국어, 중국어 앞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통화 등의 변수 유형과 변수 너비, 그다음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형 열에서 숫자라는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단추가 만들어집니다. 유형에 단추가 생기는데 이 단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변수 유형 창이 떠요. 변수 유형 창이. 여기에서 자, 순번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부분. 숫자는 100의 단위까지 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비를 3자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소수점 이하는 없었으면 순번은 정수니까 소수점 이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성별은 한 자리, 그죠? 너비를 하나. 그 다음에 나이는 2자리, 지역은 한 자리, 복용 전과 복용 후는 2자리, 너비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고 숫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나머지도 저장이 다 데이터 유형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데이터 유형에서 숫자, 콤마, 점, 지수 표기, 날짜, 달러, 사용자 정의 통화, 문자, 제한된 숫자의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네 번째가 이제 레이블의 변수 이름을 설명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다가 영문으로 EX1, EX2 이런 형태로 넣어놨다라고 한다면 변수 이름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고요. 이 변수 이름만 가지고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레이블에다가 설명을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변수 이름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정의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경우 레이블의 열에서 변수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각 변수 이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순번은 설문지 번호, 성별은 응답자의 성별, 나이는 응답자의 나이, 지역은 응답자의 거주지역, 복용전은 약 복용 전 몸무게, 복용 후는 약 복용 후의 몸무게. 변수 이름만 가지고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레이블에서 설명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변수값 설정하기입니다. 변수값은 명목적도나 서열적도와 같은 자료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본 예제에서는 성별의 경우에 남자를 1, 여자를 2를 코딩을 했고요.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을 1, 광역시를 2, 중소도시를 3, 읍면지역을 4로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가지고는 이 자료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를 못해요. 1과 2가 성별인데 남자가 1인지 여자가 2인지 이 내용을 잘 모르죠. 그래서 자, 이러한 내용들에다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변수값 설명하기를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변수 보기 탭에서 이 값 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순번에는 여기에는 설문지 번호하고 1번이 무슨 의미, 2번이 무슨 의미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음 하고요. 2번 성별에서는 성별 칸을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클릭하면 우측에 이렇게 성별 값에서 값 레이블을 열 수 있도록 단추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단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값 레이블 창이 열려요. 그죠? 해당 칸을 마우스를 클릭하면 단추가 활성화가 되고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값 레이블 창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기준값에 1을 넣고요. 레이블에다가 남자라고 쓰고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준값에 2 하고요. 여자라고 한 다음에 추가하면 1과 1의 값이 남자, 2의 값이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측값 지정하기입니다. 결측값이라는 것은요, 데이터가 결측치가 있는 것을 말해요. 자,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아서 관측되지 못한 측정값. 그러니까 여러분 설문조사 하게 되면 설문지에서 공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자료를 입력하다가 응답이 누락된 경우, 코딩할 때 여백으로 남겨둔 자리를 처리해야 될 경우에 발생하는 값.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이건 본이가 아니건 설문지에다가 여백을, 응답을 하다가 빠뜨려가지고, 결측치, 비어있는 값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는 거죠. 자, 결측값은 사용자 결측값과 시스템 결측값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용자 결측값은 결측값의 특별한 수치를 결정합니다. 한 자리면 9, 두 자리면 99, 세 자리면 999, 네 자리면 9999 등을 수치를 부여해서 처리를 하고요. 시스템상에서 결측값이 생겼을 때는 여백으로 처리가 된 결측값으로 점으로 해서 표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자, 결측값이에요. 결측값. 데이터 편집 창에 변수 보기 탭에서 결측값 열에 보시면 모두 다 없음으로 해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죠. 결측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측값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우측에 단추가 형성화된다고 그랬어요. 단추가 활성화되면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결측값 창이 뜹니다. 여기서 결측값 없음은 빈칸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 넣은 값이 없다. 2,4년 결착값은 여기다 9, 99, 999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9로 나와 있는 것은 결측값으로 인식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선택적 이산형 결측값을 더한 범위. 그래서 하한과 상한이요. 예를 들어서 보통 값은 1에서 5까지 들어간다 라고 하면 6에서부터 10까지는 결측값이다. 그러면 6에서 10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해주는 거죠.
자, 결집값 없음은 결집값이 없는 경우 모든 값을 유형값으로 분석하는 거고요. 이산형 결집값은 입력된 최대 3개 값까지 결집값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9, 99, 999 등이죠. 그다음에 한 개의 선택적 이산형 결집값을 더한 범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을 정해주면 그 사이에 포함된 값들은 모두 결집값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7번째가 열 지정하기예요. 열은 이제 열 너비를 의미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 열의 너비를 설정을 하는 건데 여기서 수치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수 보기 탭에서 수치를 넣고 그 칸을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칸의 너비를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맞춤 지정하기죠. 데이터를 우측으로 정렬을 할 건지 또는 좌측으로 설정할 건지 정렬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숫자 변수는 오른쪽에, 문자 변수는 왼쪽으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숫자고요. 왼쪽에 붙어 있으면 문자라고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측도를 지정하는 거예요. 측도에는 크게 이제 4가지 측정하는 도구로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죠. 그래서 무슨 척도로 데이터를 입력했느냐라는 것을 여기에서 각각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